삼성 디스플레이가 지난 17일 SID 2021 온라인 전시회에서 최근 개발 중인 디스플레이 3종을 공개했습니다. 그동안 루머로만 치부되던 기술들의 개발이 실제 마무리 단계에 진입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데요. 인폴딩과 아웃폴딩이 공존하는 S 폴더블 폰, 화면이 가로로 늘어나는 슬라이더블 폰, 비트 과요를 개선한 언더 패널 카메라까지 이들은 더 이상 공상 속의 기술이 아닌 조만간 실제로 만나볼 수 있는 기술로서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갤럭시 폴드보다 기술적으로 진보된 아웃폴딩 디스플레이라며 삼성을 비난했던 이 중국의 화웨이가 너덜너덜한 모습의 근황을 드러내 놀라움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절정으로 치닫은 미중 무역 전쟁이 여파는 생각보다 많은 것을 빼앗아갔는데요. 스냅드래곤을 비롯해 자체 개발한 기린 칩셋마저 1년 동안 조달받지 못하면서 얼마 남지도 않은 칩들을 아끼기 위해 가장 수익률이 저조한 보급형 브랜드 아너를 경쟁사에 매각하는 치욕을 겪었던 바 있습니다. 이쯤 되면 사업부의 축소라는 카드를 꺼낼 법도 하지만 화웨이는 그럴 수 없습니다. 중국 내에서는 오포를 비롯해 샤오미, 비보, 그리고 자신들이 매각한 아너까지 경쟁사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사원 감축은 고스란히 기술 유출로 이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화웨이는 중국 정부로부터 스마트폰 사업 명목으로 막대한 자금 지원을 받아왔고 모바일 사업부를 포기한다는 것은 당국과의 관계에도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모바일 사업부에서 발생하는 적자를 메꾸기 위해 어류 양식업이나 양돈, 광산 채굴 설비 등 문어발식 사업 확장에 손대기 시작했는데 당연히 해당 분야에도 터줏대감이 있게 마련이죠. 사업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 지난 17일 화웨이는 유일한 자랑거리였던 독일 라이카와의 카메라 기술 계약 종료를 선언하기에 이르렀는데 여기에 더해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화웨이는 구글로부터의 보안 패치, 유튜브, 플레이스토어 등을 포함하는 안드로이드 구글 서비스 제공 계약을 해지당하자 안드로이드와 iOS를 베끼지 않은 독자적 OS 개발을 선언했습니다. 풍멍 OS가 그 주인공인데 자기네 나름대로 플레이스토어를 대신할 앱 갤러리도 만들고 유튜브를 대신할 비리비리, 틱톡 따위 SNS 플랫폼 앱도 기본 탑재시켰는데요. 해외 개발진들이 커널 단계까지 까놓고 보니 사실 안드로이드 OS에 갤럭시 원 UI 아이콘을 끼워 넣은 게 드러났습니다. 카피캣을 넘어선 카피 마스터 화웨이답습니다. 그런데 예상도 못한 데서 구멍이 뚫려버리는데요. 화웨이는 급한 마음에 프로젝트 정식 명칭을 공개하고 이 상표를 등록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풍멍 OS를 출시한 것입니다. 그 사이 자국 내 모 업체가 상표권 판매 차익을 노리고 풍멍 상표 등록을 선수쳐버린 건데요. 뒤늦게 상표를 출원한 화웨이는 중국의 특허청으로부터 유사한 상표가 이미 등록됐다라는 이유로 사용 불가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불복한 화웨이가 풍멍 OS는 중국인의 지지와 사랑을 받는 브랜드여서 혼동할 가능성이 없다라는 황당한 소명과 함께 특허청을 상대로 재판을 걸었지만 중국 법원조차 근거 부족의 사유로 재판 요청 자체를 기각해버렸습니다. 결국 삼성 베끼기 행보를 이어오던 화웨이는 중국 내 상표 괴물에게 상표를 카피당해 뒤통수를 얻어맞은 황당한 케이스로 역사에 길이 남게 되었네요. 이를 보고 어떤 네티즌이 재미있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음식 레시피 가르쳐줘도 맛은 못 따라간다고 아무리 디자인 베껴서 해봐라 삼성 따라가나. 그런데 이번엔 삼성이 뭔가 내놓기만 하면 디자인은 물론 네이밍까지 그대로 베껴다 내놓기 일수인 제2의 화웨이, 샤오미도 상태가 이상합니다. 화웨이의 몰락과 함께 몸집을 불렸어야 할 텐데요. 오히려 점유율은 떨어졌다고 합니다. 중국 내수 시장에서 샤오미의 포지션은 화웨이 아래, 오포와 비보 위쪽이 정중앙이었는데요. 이들은 가성비를 탑재한 중급기라는 괴상한 포지션만을 고집하는 게 특징으로 항상 하드웨어가 괜찮으면 소프트웨어에 하자가 있고 이런 나사 빠진 개판 5분 전 경영 철학을 보여왔습니다. 21년에는 화웨이 이탈 고객층을 다 받아먹겠다고 현란한 디자인까지 끌어다 신규 모델을 대거 출시했고 내친 김에 카메라 시장에 한 획을 긋겠다며 센서 모듈에 액체 렌즈를 사용한 미믹스 폴드도 공개했습니다. 그러나 샤오미 예측과 다르게 플래그십 유저들은 아이폰으로 옮기고 아너 등 보급형 유저들은 샤오미보다 저렴한 오포, 비보로 갈아타는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었는데요. 선택과 집중에 실패한 결과물입니다. 실제 중국 언론 차이신에 따르면 21년 1분기 중국 내 화웨이 점유율은 21%로 5위를 기록했고 아이폰 판매량은 전년도 대비 161%까지 증가해 화웨이 플래그십 스마트폰의 유저층이 애플로 몰린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들을 신랄하게 내리깎던 중국 기업들이 이렇게 스스로 함정에 빠지고 있을 때 삼성은 묵묵히 자신들이 가야 할 길을 걸으며 약간의 잔머리를 굴리기 시작했는데요. 중국 스마트폰 업체들에게 폴더블 디스플레이를 공급하는 방법입니다. 조금 황당하죠? 삼성 디스플레이에게는 한 가지 유일한 적수가 있는데 바로 BOE입니다. 당장은 삼성의 인폴딩 기술도 제대로 따라잡지 못하고 있지만 화웨이 메이트 X 폴더블 시리즈에 납품한 전적이 있는 만큼 성장을 방해하지 않으면 미래에 위협이 될 수 있죠. 따라서 삼성 디스플레이는 현재 전 세계에서 고품질의 소형 폴더블 디스플레이를 양산할 수 있는 건 자신뿐이라는 점을 적극 이용합니다. 삼성전자가 만드는 신제품과 2에서 3세대 갭을 두고 납품하는 대신 신제품은 삼성전자에 독점 공급하는 전략입니다. 이렇게 되면 중국 업체들은 선도업체가 쓰는 검증된 삼성 디스플레이 제품을 쓰려 할 것이고 중국 BOE는 자연 도태될 것입니다. 이는 다시 삼성 디스플레이의 이윤 증대와 함께 삼성전자의 업계 선도 포지션을 지킬 수 있는 발판이 됩니다. 즉 삼성은 혁신, 업계 선두라는 아이콘을 지키면서 경쟁사들의 추격을 허용하되 삼성 의존도를 높이는 경영 전략을 펼치고 있다는 것이죠. 삼성의 이런 노력들이 빛을 발하고 있는 건지 최근 중국 내에서 작은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중국인들이 삼성 휴대폰은 2년 이상 사용하는 반면 샤오미 휴대폰은 1년 반도 안 돼서 바꾼다는 연구 결과인데요. 차이나 모바일 터미널 연구소 기관은 이 결과를 공개하며 교체 주기가 가장 길었던 휴대전화는 단연 아이폰이었지만 삼성과 샤오미, 오포 등의 안드로이드 진영에서 특히 스마트폰 가격에 대한 만족도는 사용 주기와 관련이 있다는 평을 내놓았습니다. 삼성이 머지않아 중국 시장에서 다시 높은 점유율을 얻을 수 있기를 기대해보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이상 QS였습니다.